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4년 2월 19일, 시간은 8시 15분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종합병원에서는요, 그날 암투병을 하던 한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급히 응급실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환자는요, 진통제를 복용 중이었던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였고요. 의사는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안정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의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막 거칠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급히 링거 주사 바늘을 꽂게 됩니다. 이후에 의료진들은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응급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던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면 이 지금 방금 누워있는 이 환자한테 딱 혈액을 채취했는데 그 혈액 속에 특이한 결정체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건 방금 채취한 사람의 혈액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결정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이 사실에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 전체로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응급실 내 직원들은요, 야, 뭐야, 누가 암모니아 병 열었어? 하고 묻게 될 정도로 그 쾌쾌한 냄새가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입니다. 이 원인 모를 냄새를 맡은 응급실 내 의료진들이 하나씩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응급실 밖의 사람들까지도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행히 사람들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들 일어나서 약간의 그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보통 이런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한 병동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두통을 호소한다? 자, 모두들 일어났지만 단 한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글로리아 라미네즈. 그녀는 당시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던 환자였는데요. 그녀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글로리아 라미네즈는 8시 15분 이곳으로 실려와서 혈액 채취를 했고 이후에 사망합니다. 사망 당시 31살이었던 그녀는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상태는 거의 말기였다고 해요. 응급실에 왔을 때 의료진은 그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했고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뭐였냐면 그녀의 몸이 기름기로 덮여 있었고요. 입에선 심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에 의사가 좀 이상함을 느끼고 혈액 검사를 해보자 하고 혈액을 채취하는데 이때 시큼한 암모니아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쓰러졌고 응급실 직원 37명 중에 23명이 호흡 곤란의 증상을 겪었다고 하죠. 이 글로리아 라미네즈는요, 병원에 도착한 지 37분 만에 사망한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고와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라미네즈의 시신은 보건당국으로 이송이 됐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 그리고 이 냄새가 어디서 온 거냐, 사람들은 왜 쓰러진 거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병원 내에 약품들이 어떻게 혼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독가스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아니다. 외부에서 환기통을 통해서 독가스를 내뿜어가지고 테러를 한 게 아니냐? 그럴듯한 가설이죠. 하지만 이 두 개의 가설에 관련해서는 미국 보건당국과 경찰이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이건 당시에 글로리아의 주치의였던 줄리 골친스키의 주장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예요. 라미네즈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나서 그리고 결정체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서 악취가 발생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녀의 몸 안에서 어떤 독가스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라미네즈의 혈액 속에서 발견됐던 특이한 결정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조사단은 이게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체 내에서 독성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가설에 맞는 어떤 그 증거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요. 이 사건은 리버사이드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생각에 집착을 한 나머지 집단 히스테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집단 히스테리,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과연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경력이 있었던 의료진들이 이 사람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갑자기 숨 막혀요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었어요. 게다가 라미레즈 또한 보건당국에서 10주 동안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의 그녀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10주의 부검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글로리아 라미레즈가 죽은 이유는 자궁경부암 말기에 따른 다른 간 조직 손상에 의해서 병사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파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 너무 암이 심해져서 죽었다라는 걸로 그냥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버사이드 병원 측에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보건당국에게 자, 당신들이 가져갔던 자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거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은 자신들이 수거해갔던 주사기, 혈액 샘플을 도난당했다고, 훼손됐다고 얘기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라미네즈의 가족들도요, 보건당국에게 우리 가족의 시신을 반환해달라,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받지 못했어요. 자, 왜 이 이상한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고 게다가 라미레즈의 시신은 왜 돌려받지 못한 걸까요? 보건당국에서 조사한 이 라미레즈에 관한 조사는 파면 팔수록 의문투성이에요. 사실 당시에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FBI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원 측에다가 혈액 샘플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들에게 조사를 해갔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미리 군 당국에서 와서 수거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FBI가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발표가 되게 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가죠. 아니 경찰도 아니고 FBI도 아니고 왜 군이 와서 이거를 가져가느냐? 이게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여기에 연루된 게 아니냐?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거 군이 아니었고요. 소방서 직원이 수거해 간 겁니다 라고 밝히게 된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에 계속 의문을 품고 있던 패트릭 그랜트 박사는요. 이 라미네즈가 당시에 몸에 기름기가 있었고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났다는 점을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복용하고 있었던 약들 중에서 혹시 혈액에 영향을 준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라미네즈가 복용했던 진통제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진통제는요, 산소 분자의 일부와 결합을 하게 되면 중추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가스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 진통제를 먹은 라미네즈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왔죠. 그런데 그녀의 입에 산소 호흡기가 씌워졌고 산소와 만나면서 약품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스가 라미네즈가 호흡을 하면서 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응급실 내외로 퍼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뭔데? 이 진통제가 도대체 뭔데요? 이 진통제는요, 그녀가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암의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복용을 했던 DMSO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DMSO. 자, 얘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DMSO는 디메틸 설폭시드라고 불리는 거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가져온 설명입니다. 자, 이 약품은 무색의 액체로 녹는 점이 18.45도씨예요. 그래서 냉수에서는 고체 형태로 존재됩니다. 약한 유황 냄새로 마늘 냄새나 굴 냄새와 비슷하며 물, 에탄올, 벤젠에 녹는 성분입니다. DMSO라는 약어로 표기를 하며 극성이 강하고 흡습성도 높은 편이죠. 산업에서는 유기합성의 용매로 사용되고 의학적 용도로는 국소 소염제, 동물성 의약품에 사용이 됩니다. 사람한테 독성 증상은 매우 적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건 구역질, 피부의 발진, 두통, 그리고 몸과 입에서 특이한 마늘, 양파, 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 설폭시드는 피부와 눈과 기도를 자극하고 옷에 묻으면 피부의 자극이나 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DMSO는 피부를 통해서 쉽게 흡수된다고 해요. 그리고 경구, 입으로도, 그러니까 코로도 잘 흡수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DMSO가 산소하고 만나게 되면 아주 강한 화학 물질을 발생을 시키면서 이건 하물며 전쟁용 가스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체가 된다고 합니다. 라미네즈는 그날 마늘 냄새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약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군대에서는 이 증거품과 그녀의 시신을 다 수거해 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수거해 간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설은 뭐냐면 미국이 개발 중이었던 화학 무기에 임상 실험을 위해서 이 진통제에다가 이 성분을 넣어서 유포했다라는 가설이에요. 조금 황당무계할 수도 있는데 사실 화학 무기를 임상 실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먹는 진통제에 성분을 섞어서 유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걸 먹을 거고 실험이 가능해질 수 있죠. 이러한 가설이 나온 데에는 혈액 속의 결정체가 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반응의 찌꺼기라는 주장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어쨌든 미국 역사상에 병원 미스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바로 이 리버사이드 병원 23명이나 당시에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을 겪었는데요. 이 병원은 현재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한 진실은 미국 정보의 비밀 장소에 보관 중이고요. 미국 정보공개법에 의해 2033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다음 토요 미스테리는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